그래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Q&A를 사전에 좀 준비를 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저는 그럼 오토캐드 플랜트 3D에서 카탈로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카탈로그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몇 가지 방법이 있나요, 차장님? 크게 보면 이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새로 만들거나 네. 아니면 기존 거를 이제 카피해서 쓰거나 이제 저는 그게 같은 방법이라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커스텀 파트라고 해서 제가 그걸 모델링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네. 이 모양은 꼭 이 모양으로 해야 간섭 체크가 가능하다. 아, 그렇게 만드는 거랑 마지막 방법은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로 이용해서 카탈로그를 생성하는 아까 방법이 계속 있습니다. 앞에서 네. 보여주셨던 파이썬 스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네요. 네. 이것도 좀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생성하는 방법 이제 3가지 정도 있는데 좀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많이 봤던 카탈로그 에디터 창이고요. 네. 이 창에서 Create New Component를 누르면 저희가 생성하는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New에서 하면 이 플랜트 3D 파라미터 그래픽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플랜트 3D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생성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임페리얼인지 메트릭인지 유닛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피팅, 플랜지, 파이프, 밸브 항목들이 많습니다.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는 거네요. 네, 큰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주고 사이즈는 이제 사용자의 입맛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치인지 뭐 네. 메트릭인지. 그래서 여기서 새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오토캐드 드로잉 블럭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보우가 예를 들어서 뭐 포트가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이걸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대 포트는 4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정을 하고 생성을 해주게 되면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창에 이제 사이즈 칸에 셀렉트 모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때는 보시면 이 명령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팁이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팁이 아니고 중요사항입니다. 네. 플랜트 파트 컨버터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블록이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셀렉트를 해도 이 모델은 카타에 등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건 그러니까 팁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판 체크 밸브가 이런 종류가 여러 개 이제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들을 각 아이템마다 사이즈가 몇인지 여기는 체크 밸브 15A니까 제가 CV15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씩 다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창은 무조건 플랜트 3D에서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에다가 플랜트 파트 컨버터라고 치시면 셀렉트 블록 컨버터라고 나오는데요. 블록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포트가 어느 방향인지 그걸 지정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포트가 2개이기 때문에 2방향으로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애들을 눌러서 이 밸브의 센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종료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커스텀 파트로 카탈로그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차장님 그럼 지금 커스텀 컴포넌트라고 해서 네. 그 3D CAD를 이용한 지금 라이브러리 카탈로그 생성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냥 파라메트릭 기법으로 해서 네. AP3D 자체에서 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탈로그 에디터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Create New Component를 누르면 이 창이 뜨고요. 여기서 뭐 플랜지가 됐건 피팅이 됐건 나머지 아이템들이 됐건 선택을 하시고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네. 이때는 세세하게 지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일 많이 쓰는 아이템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플랜지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웰딩 렉으로 할 건지 RF로 할 건지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는 제가 파이썬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볼트 홀까지 뚫린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제너럴 프로퍼티 창하고 사이즈 탭이 떴습니다.
근데 다 값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네, 방금 생성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플랜지라는 이름부터 지수 몇 킬로인지,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이 SO RF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입력하시고, 메테리얼은 어떻게 될지, STS304, 쇼트 디스크립션은 얘가 어차피 플랜지니까 플랜지라고 네, 입력을 플랜지라고. 하고요. 네. 디자인 스탠다드는 여기 맞게 RF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네. 심볼 타입, 이제 플랜지라고 지정한, 만약에 타입이 다르면 타입 다른 걸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심볼 키도, S키도 그 값을 입력을 하시고요.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포트 카운트가 있습니다. 포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쪽은 RF, FL, 한쪽은 SO.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 플랜트 3D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저 포트가 자동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 커스텀으로 해서 3D 그 CAD 데이터를 가지고 블록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는 포트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저 아이소 심볼 타입과 심볼 키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아이소의 심볼이 표시된다라고 보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기에 값이 넣을 값이라면 모델링은 됐지만 아이소상에 심볼이 에러가 안 나올 뜹니다. 수도 있는 거고, 네. 에러가 뜨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조 사항들은 필수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사항들인 것 같고요. 사이즈에도 필수 입력 사항이 있는 것 같던데. 네, 현재 보시면은 사이즈 탭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롱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대로 다 입력이 가능하고, 네. 지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웨이트도 입력을 하시면 나중에 웨이트 항목까지 다 합산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웨이트도 다 입력을 하시고요. 이 창에 보면 요 빨갛게 지금 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입력을 안 하게 되면 저장이 안 됩니다. 아, 파이프 OD 값이군요. 네. 파이프 OD를 60.5라고 지정을 해주고 저장을 해줘야 저장이 되고, 만약에 맞지 않거나 이게 지금 안 채워졌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온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S2에도 이 값이 필요한 겁니다. 아, 그렇죠. required.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5라고 입력을 하면 이제 저장이 드디어 되겠네요. 입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포트가 있는데 한쪽만 입력하고 왜 안 되지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포트 1, 2가 있다라는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장님께서 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카탈로그를 생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라이브러리 같은 개념인데, 이 방법이 지금 세 가지 방법 중 파이썬 스크립트는 계속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커스텀 파트랑 그다음에 그 기본 파라메트릭 기법으로 해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작업하기는 유나 커스텀 파트가 좋긴 하지만 커스텀 파트 같은 경우는 파라메트릭하게 되지가 않는 또 단점이 있죠. 그래서 네, 파라메트릭하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과 파이썬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또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지금 저희가 스펙하고 카탈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 파일의 확장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로에 있는지라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 못 드리고요. 네. 파일 확장자 명이랑 이제 간단한 주의 사항 정도만 제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C 드라이브에 오토데스크 플랜트 3D 각 버전에 맞게 콘텐츠라는 항목이 있을 거고요. 이 폴더로 가시면은 지금 현재 저는 C팩 커먼의 커스텀 스크립트에 제가 작성한 카탈로그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확장자는 PCAT, 네. PCAT 파일이 카탈로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복사하면 카탈로그가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것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만든 데이터가 있으면 카탈로그 서포트 폴더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카탈로그와 동일한 폴더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드로잉 파일, 이게 이제 3D 형상에서 불러올 수 있는 오토캐드 플랜트 3D 블록 파일들이거든요. 이 파일들하고
반드시 200에 있는 이 이미지들, 이것도 같이 와야지 3D 형상화할 수 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냥 그 CAT 파일만 하시게 되면은 제대로 저걸 다 네, 사용을 맞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워닝 에러 같은 게 뜨는 거죠. 심볼을 찾을 수 없다고 뜹니다. 그쵸. 3D 형상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난 카피했는데 왜 안 뜨지? 라고 하셨을 때 지금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카탈로그 서포트 폴더 안에 있는 이 해당 데이터를 꼭 복사를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카탈로그는 이 파일 형태인데 그럼 스펙은 어떤 형태로 네. 있나요?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프로젝트 폴더를 제가 웨비나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웨비나라는 프로젝트 폴더에 보시면은 스펙 시트라고 있습니다. 네. 이 스펙 시트에 보면 제가 작성해 놓은 스펙 이제 파일들이 보일 텐데 간혹 이제 PSPC가 뭐고 PSPX가 뭔지 물어보시는데 네. PSPX는 그냥 단순하게 바로가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 크기가 작네요. 얼마 안 되고 네. 그다음에 PSPC가 이게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SQLite에서 또 이 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PSPX를 여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널로, 바로 가기이기 때문에. 바로 가기 때문에. 네. 근데 PSPC를 열게 되면 이제 카탈로그 파일하고 동일하게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실 때는 둘 다 필요하다. 요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파일명에 PSPC랑 PSPX인가요? 네. 네. 이 두 파일은 같이 쌍으로 움직여야 된다. 네. 라고 알고 그리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제 스펙 파일을 지금 현재 스펙 에디터에서 제가 안 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파일을 열고 있으면 여기 LCK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락이 걸려 있다는 걸 또 화면에 보여주는 거니까 뭐 갑자기 없던 파일이 생겼어요 하고 놀라시면 안 되고요. 이건 내가 오픈했기 때문에 락이 네. 걸려서 생긴 파일이다라고 네, 알아두셔야 그냥 락 되겠네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직접 이 오토캐드 플랜트 3D를 가지고 파스한 스크립트로 라이브러리를 만드시고 또 리습도 만드시고 하는 걸 보고 우리도 정말 저게 꼭 필요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회사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이거를 구축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됐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라이브러리 기준으로 본다면 파이썬 스크립트를 가지고 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셨을까요? 뭐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르고 개발자마다 다르긴 그렇죠. 할 텐데 근데 대부분의 회사가 좀 그렇듯이 어드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갖춰놓고 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어드민만 해라. 다른 업무는 하지 말고 어드민만 해라. 이런 게 좀 안 돼서 업무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정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업무를 다 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이 라이브러리를 좀 개발은 외주를 주셨는데 네. 이제 그거에 따른 코디네이션 업무를 다 하신 거네요. PM 역할을. PM 역할을 하고 이제 기획도 하고 맞게 반영이 된지 또 확인도 해야 테스트도 돼, 하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드민은 어드민 작업대로 또 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은 또 개발대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게 아니라 좀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3개월 정도로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개발까지 만약에 개발자까지 있다 그러면 네. 개발까지 다 해요. 개발까지 다 해서. 네, 네. 네. 하고 이 부분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숙련도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외그론 한택에서 하실 때는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